겉에 있는 부분을 넣어주면 사실 만족감을 주면서 식감, 아삭한 식감이라든가 그런 부분, 우리가 또 다양한 영양분이,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먹어둔 것도 나쁠 건 없는데 굳이 자기 몸에 안 맞고 소화흡수 안 되고 맛도 없고 그러는데 그걸 감수하면서 먹어야 할 정도까지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영양이 좋은데도 좀 과장돼 있고요. 농약이 있는 데는 완전히 과장돼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껍질까지 먹으면 더 맛있는 경우도 많아요. 훈련되면.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애쓰고 키운 작물을 갖다가 벗겨내버리고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농약 사용량을 보면 옛날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쭉 늘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용량이 일정해요. 한 20년 전부터. 근데 실제로는 계속 그쪽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옛날보다 훨씬 더 농약을 잘 쓰고 있는 거잖아요. 컨트롤을 해서. 그러니까 농약도 돈인데 뿌리는 것도 돈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아니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당연히 출하 전에 법적으로도 뭐로도 안 쓸 거고 그 전에 이게 농약을 어떻게 써야지. 그러니까 와인 기르는 사람한테 포도에다 농약 주는 것도 포도의 생산성을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포도가 더 맛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옛날 같았으면은 무작정 했겠지만 갈수록 이제 인건비는 비싸지고 비용 생각하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상당히 이제 판매하는 업체도 많이 커졌잖아요. 큰 업체에 바이어가 들어올 때 검사 안 하겠어요? 만약에 어디에서 구입한 상추에서 농약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농부가 욕먹는 게 아니라 그 팔고 있는 뭐 이마트면 이마트 여기가 완전히 뭐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식약처부 직원보다 더 쥐잡듯이 해요. 생산업체를 가서 맨날 불시에 가서 오디트해가지고 요거 뭐 폐지자료 놓고 하나하나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는 사람들이 한두 군데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업체도 지겹지 뭐. 납품을 한 군데만 하면 그래도 한 군데서 올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오든가. 납품을 4군데서 하네? 그러면 한 직원은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 준비. 와서 한다 그러면 점검할 것만. 그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거. 언론에 뜨면 치명적이니까 그게 이제 식약처의 관리 기준이 있고 그거 같은 경우 식약처 관리 기준보다 당연히 이쪽에서 납품받은 업체에서는 규정을 강하게 해야지 이게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강하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들어온 것을 갖다가 농산물 신선식품 하는 데는 더 검사를 해요. 여기서 판매 자기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식약처에서 그냥 시중에 나온 것들 딱 검사했을 때 벌써 몇 년 전에 과일 같은 거 검사하니까 99% 가까이가 씻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그러니까 뭐 그 중에 1% 정도가 씻어 먹을 걸 권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진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수준이 더군다나 농약도 옛날 같았으면 효과를 위주로 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걔가 그 농약 중에서 환경의 영향, 이게 침투력, 이게 사라지는 거, 반감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로 감소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분해가 안 되고 축적이 된다 그럼 절대 금지죠. 무조건. 효능에 관계없이 무조건 금지. 그래서 이 물질이 어느 속도로 사라진다. 충분히 사라진다는 게 입증. 비교해서 이것보다 이게 더 안전해. 그러면 당연히 안전한 농약을 쓰도록 권장하겠죠. 그런 감시 체계가 일단은 법적으로 농약에 대해서 훨씬 옛날에 농약 사고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의로 음독 자살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 사고 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사실 농약 뿌리다가 중독돼가지고 농부들이 그러니까 우리 먹는 사람보다 몇만 배를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시비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쓰는 게 효과적이다. 그럼 가장 거기 농진청이든 그런 데도 뭐 하겠어. 어떻게 농약을 쓰는 게 효과적인 걸 또 솔루션을 다 개발해서 농약별로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농약 수준이 안전해졌다. 더군다나 그걸 전수 검사를 하는 데도 있고 출하하기 전에 그다음에 충분히 검수해서 내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염산 같은 경우는 걔가 굉장히 산의 농도에 의해서 물리적인 타격이잖아요. 화학적인 타격이고. 근데 이런 농약 같은 경우는 항상
저항성 식물이 나오잖아요.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포세이트 같은 경우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초제인데, 풀을 죽이고 싶어. 그죠? 풀에 죽이려고 그래. 그럼 죽이는 방법은 정말 많죠. 항암제, 암세포를 죽이는 거 정말 많아요. 모든 독을 다 집어넣으면 다 죽어. 근데 우리 몸도 죽어버리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몸은 안 죽고 암세포만 죽이는 걸 찾기가 힘든 거죠. 혹시 잡초에다가 불을 대면은 당연히 죽죠. 뽑아내면 죽고, 일단 강산을 집어넣어도 죽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들여서 집중적으로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소량으로. 그럼 소량이라고 하는 건 뭘 하겠어요? 보통 효소 저해제지 뭐. 효소도 이게 많이 쓰이고 있는 거 말고 딱 그 식물의 특이한 거. 아, 이게 방향족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요 물질을 두 개 붙이는 과정이 있는데 이 효소를 갖다 억제하면 요게 결정적으로 식물한테 필요한 게 안 되네. 뭐 식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리그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게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페닐알라닌을 만들어야지 리그닌을 만들어서 자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페닐알라닌 만드는 과정 중에서 결정적으로 겹치지 않고 특이한 기작에 특이한 거 여기를 딱 하면은 정말 소량으로 딱 그 효소를 막아가지고, 그게 이게 농약이 이런 거지. 뭐 들어갔던 식물에 들어가서 무슨 뭐 열을 내가지고 파괴하고 끊어버리고, 만약에 식물에 들어가서 뭘 끊고 파괴한 거면 이게 저항성이랑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죽는 거죠. 근데 아까 효소인데 효소를 저해하는 물질이야. 이빨 사이에 낀 것처럼 딱 끼어가지고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합성에 필요한 결정적인 효소가 작동을 못하면 식물은 뒤육 과정이 안 일어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우연히 요걸 분해하거나 뭐 하거나 이거에 대한, 그래서 아까 같이 핵심적인 것을 타격하는 세포벽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효소, 페니실린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거든요. 세포벽을 만들어야 되는 효소가 있는데 효소를 딱, 근데 그 항생제가 우리 몸한테 피해가 작은 이유는 우리는 세포벽을 안 만들어요. 그런 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기에만 있는 특이한 대사, 그 대사를 하는 효소에 딱 결합해서 이 효소를 막아줄 걸 찾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농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도 복잡하니까 우연히 겹칠 수가 있지만 대부분 겹치지 않는다는 것도 검증을 해놓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고 그러니까 독성이 약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농약이 안전하죠. 그러니까 그라목손, 옛날에 제일 유명한 악명 높은 그 제초제가 그라목손이고, 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활성산소는 우리한테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게 환자가 죽어가고 식물도 그러다가, 그라목손에 비하면 이 그리포세이트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한 자체가, 이건 그냥 페닐알라닌을 합성하는 대사 기작 중에 일부에 끼어들어서 그 기작만 방해하는. 근데 인류 같은 경우는 페닐알라닌을 안 만들어요. 그냥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해.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별로 피해가 없는. 농약과 땅의 산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차라리 비료 관계도 있지. 근데 이제 옛날 같았을 때는 식물의 주체를 뿌리가 튼튼해야지 식물이 자란다. 뭐 뿌리 흙의 힘, 지신 뭐 있었는데 다 깨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수경재배는 뭔데? 물에다가 그냥 흙 없이 그냥 물에다가 영양분만 주면, 몇 가지 안 되는 영양분 주면 식물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의 주 먹이와 에너지원은 햇빛과 CO2예요. 물하고. 물을 분해해서 CO2에다 붙여서 광합성으로 유기물을 만들어서 그 유기물로 자기 몸을 키우는 게 대부분이고, 소량의 미네랄이 필요한 건, 흙이 필요한 건 아니죠. 수경 재배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영양이 부족한 식물은 아닌 거고, 우리가 이제 쉽게 함부로 무차별적으로 막 인간 편의 측면에서 환경을 아무리 생각 안 하고 막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반대를 하지만, 저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고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식량을 공급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적게 먹고 만족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 자원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른 데 영향을 안 주고 효율적으로 생산할까를 생각 먼저 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이상향적인 땅의 힘,
땅은 뭐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건 좀 멋진 문학적인 표현인 거지. 실제로 식물은 아무 상관이 없다. 식물의 핵심은 잎이다. 잎. 잎을 위한 나머지 부분이지 잎에서 광합성을 하느냐가 식물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물하고 미네랄만 공급해주면 애가 알아서 다 해주는 식물의 본질은 잎이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나면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유기농의 가치를 무슨 뭐 영양미라든가 뭐 그런 걸로 건강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유기농이 더 관행농보다 영양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영양분이 뛰어나봐야 뭐가 뛰어나겠어요. 겉에는 보호조직이에요. 보호조직. 영양이라고 하는 게 칼로리원으로 봐서 당연히 안에 게 좋아요. 소화흡수가 잘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호하려면 보호하는 성분이 물론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속시잖아요. 속시. 속시가 번식하는 거 겉에 있는 것을 유혹하기 위해서 먹어치워란 거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속시에 가면 여기에 독소가 많이 있지. 이게 이제 뭐 시한계 물질, 그게 이제 아미그달린, 뭐 프루나신, 뭐 온갖 독극물이 있어요. 청산계통의 물질이. 겉에다가 뭐 얼마나. 그러니까 피트산, 항영양. 그게 피트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당 구조에다가 인산이 6개 붙어 있는 거예요. 식물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인산을 칼슘하고 결합시켜서 뼈로 보관하고 있는데 식물도 인산이 굉장히 ATP 오히려니까 필요하잖아요. 보관하려고 그러면 당으로 보관해서 껍질에 보관하고 있는. 그러면 인산이라고 하는 게 영양분이에요? 독극물이에요? 참 애매하죠. 인산이 많은 사람은 현미를 먹으면 안 좋겠죠. 과다한 인산을 흡수하게 되니까. 근데 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칼슘하고 옛날에 동가였어요. 70mg. 미네랄이니까 뭐 인산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게 당연히 있으니까 들어온 영양분이 되겠죠. 겉에 있는 물질이 아까 같이 뭐 폴리페놀이든 이렇게 불용성 식이섬유든 이런 부분이 많아서 현대인한테는 소화 흡수 가능한 영양분보다는 그런 성분이 더 도움이 되니까 식이섬유 같은 거 도움이 되니까 식이섬유 함유가 많은 것을 영양분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먹어라 하는 거지 거기에 뭐 특별한 몸에 좋은 성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좀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겉에 있는 쪽, 거칠고 이런 쪽이 더 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이든 다른 거에 많이 들어있겠지만 거기는 한편 항영양소, 영양소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도 같이 있는데 걔가 현대인한테는 오히려 식용성 식이섬유, 뭐 항영양소 이런 게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으니까 영양분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럴 리는 없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껍질을 굳이 먹어야 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껍질 쪽에 보통 그러니까 좀 특이하고 희한한 보호 성분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화 흡수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먹으려고 노력했었고 근데 현대에는 너무 소화 흡수 잘 되는 부분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겉에 있는 부분을 넣어주면 사실 만족감을 주면서 식감, 아삭한 식감이라든가 그런 부분 우리가 또 다양한 영양분이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먹어준 것도 나쁠 건 없는데 굳이 자기 몸에 안 맞고 소화 흡수 안 되고 맛도 없고 그러는데 그걸 감수하면서 먹어야 할 정도까지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영양이 좋은데도 좀 과장돼 있고요. 농약이 있는 데는 완전히 과장돼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껍질까지 먹으면 더 맛있는 경우도 많아요. 훈련되면은.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애쓰고 키운 작물을 갖다가 벗겨내버리고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 참외 먹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안 깎고 먹거든요. 그게 훨씬 맛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훈련되면 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먹기도 편하고 안 깎아도 되고 그런데 왜 굳이 그걸 관행적으로 깎았으냐 깎아와서 먹는 그래서 그런 측면 정도 가볍게 생각하셔야지 야 껍질을 먹으면 그렇게 좋아진대 이건 그런 건 없습니다.